어디 좋은 데 가려고? 공항 출국장에서 들려온 남편의 살기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 보는 차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딜 감히 도망가려고? 시어머니 송미란의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고아인 탓을 하려 마가야. 뱃속에는 무슨 죄가 있겠어? 임신 9개월의 배를 안고 있던 한세아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임신한 배가 위험하게 흔들렸죠. 소나기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손이 세아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죠. 두피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세아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지옥에 갇혀 있었는지를.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세아는 고아였어요. 보육원에서 자라 28까지 혼자 살아왔죠. 가족이라는 단어는 세아에게 언제나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세아에게 민재현이 나타났어요. 재현은 부유한 사업가였죠. 세아가 일하던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커피 맛있어요. 매일 올게요. 재현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세아는 그 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몇 달 후 재현이 청혼했죠. 세아 씨, 저와 가족이 되어 주시겠어요?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가족이라 불리는 존재가 되고 싶었거든요. 재현의 다정함은 그런 갈망을 단숨에 채워주는 달콤함이었습니다. 결혼 후 세아는 행복했어요. 시어머니 송미란도 처음엔 따뜻하게 대해줬죠. 세아야, 우리 가족이 됐으니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세아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결혼 2달 만에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세아는 믿을 수 없었죠. 자신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긴다는 게. 재현은 세아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생했어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아요. 세아는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온전히 가졌구나 싶은 평온함을 느꼈어요. 임신 초기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재현은 세심하게 챙겨줬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불편한 건? 아니요, 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세아는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5개월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재현과 송미란이 꼭 따라왔죠. 그것까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문제는 초음파 검사 때였어요. 선생님, 신장 크기는 어떻습니까? 재현이 물었습니다. 장기 발달은 정상인가요? 송미란도 끼어들었죠. 의사는 이상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네, 모두 정상입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신장, 장기, 크기, 발달. 세아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기 건강을 걱정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 말투에는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확인하려는 집착, 계산하는 듯한 냉정함, 마치 무언가를 측정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세아는 그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내가 예민한 거야. 임신해서 그런 거겠지.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세아가 잠에서 깼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죠. 복도를 지나는데 재현의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도 들렸어요. 출산 직후 바로 진행해. 준비 끝내. 재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하고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죠. 세아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산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 재현이 대답했어요. 그건 장루이 팀에 맡겨. 흔적 안 남게. 세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모, 흔적? 무슨 소리지? 손이 떨렸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재현의 통화가 끝났습니다. 세아는 급히 침실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제거할 사람의 결의. 그 목소리 속에 담긴 차가운 결심. 세아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공포가 밀려왔죠. 내가 위험한 건가? 우리 아기는? 다음 날부터 세아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송미란이 세아를 보는 눈빛, 재현이 세아의 배를 만질 때의 표정, 그들의 시선은 세아가 아닌 오직 뱃속 아기만을 향해 있었어요. 정확히는 아기의 신체만을요. 세아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요? 증거도 없이 어떻게 믿어줄까요? 게다가 임신 9개월, 곧 출산이었습니다. 세아는 매일 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불안은 점점 커졌고 공포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며칠 뒤 세아는 용기를 냈습니다. 재현이 출근한 사이 서재 문을 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돌잔치 사진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아이가 돌상 앞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은 재현이었습니다. 세아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재현의 얼굴. 그 표정은 세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죠. 진짜 아빠의 미소, 진심 어린 행복, 따뜻한 사랑. 세아에게 보여준 미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뭐지? 손이 떨려서 사진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세아는 깜짝 놀라 사진을 떨어뜨렸죠. 저기, 이건 재현이 사진을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조카야. 너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세아는 재현의 눈을 봤어요.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죠.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거짓말을 들킨 사람의 당황. 조카, 뭐? 응, 형수 아들이야. 그냥 추억으로 갖고 있는 거야. 재현은 사진을 서랍에 도로 넣었습니다. 몸조리나 잘해. 서재는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마. 그리고는 세아를 밀어내듯 방에서 내보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세아는 복도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죠. 조카? 그런데 왜 저렇게 당황했지? 왜 저런 표정으로 안고 있었지?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재현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송미란도 외출했죠. 세아는 다시 서재로 향했어요. 이번엔 더 깊이 찾아봐야 했습니다. 책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고 파일을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잠긴 서랍을 발견했죠. 열쇠는 책상 밑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열어야 해. 찰칵.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세아는 그것을 꺼내 펼쳤죠. 첫 페이지에 적힌 글자. 의료기록 민준우. 누구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희귀성 소아 신장질환. 환자 민준우. 보호자 민재현 배유린. 세아의 시야가 흔들렸어요. 배유린? 그게 누구지?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죠. 만성신부전, 이식필요, 적합공여자 부재, 그리고 다음 장. 세아는 숨을 참고 읽기 시작했어요. 대상자 조건 보호자 없음, 신원 조회 용의, 혈액형 일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상자 확보 완료. 한세아 28세 고아. 접근 경로 카페 단골. 친분 형성. 세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출산 후 즉시 이식 수술 진행. 그리고 마지막 문장. 산모 처리 중국팀 해외 이송 후 처리.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죠. 산모 처리, 해외 이송, 처리.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문서의 글씨는 마치 누군가의 사형 집행 명령처럼 차갑고 분명했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더 뒤를 넘겼죠.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견했습니다. 세아의 세계가 무너졌어요. 민재현은 유부남이었습니다. 돌사진 속 아이는 조카가 아니라 그의 친아들이었죠. 배유리는 재현의 진짜 아내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장기 이식용 대리모였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아기의 신장을 떼어내 준우에게 이식하고 자신은 처리되는 거였어요. 세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숨조차 틀어막힌 듯한 울음이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통통. 작은 발길질이었어요. 세아는 배를 감싸 안았죠. 미안해 우리 별아. 눈물이 배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공포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세아를 붙잡았어요. 모성, 생존 본능, 그리고 분노.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세아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파일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모든 페이지를 찍었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파일을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잠갔어요. 열쇠도 원래 자리에 붙였습니다. 세아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옷장을 열고 여권을 꺼냈죠. 결혼할 때 만든 여권이었습니다. 한 번도 쓸 일이 없었어요. 이제 써야겠네. 세아는 가방을 꺼내 필수품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휴대폰, 돈, 그리고 의료기록 사진들. 준비하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들키면 안 돼. 절대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는 재빨리 가방을 옷장에 숨겼어요. 다녀왔어요. 재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아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방문이 열렸습니다. 자고 있네. 재현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렸어요. 세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재현이 세아의 배에 손을 올렸어요. 고지야, 조금만 기다려. 그 속삭임은 세아에게가 아니었습니다. 뱃속 아기에게 하는 말이었죠. 정확히는 아기의 신장에게. 세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재현이 방을 나갔습니다. 세아는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떠나자. 살아야 해. 우리 별이를 지켜야 해. 그날 밤 세아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새벽을 기다렸어요. 뱃속에서 아기가 가끔 움직였죠. 세아는 그때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아, 엄마가 꼭 지킬게. 우리 꼭 살아남자.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세아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도망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세아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현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세아는 숨을 죽이고 움직였죠. 옷장을 열고 어제 준비해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렸어요.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렸죠. 조용히. 세아는 화장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옷이었어요. 임신복 위에 긴 코트를 걸쳤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죠. 살아야 한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아는 가방을 메고 방문을 열었어요. 끽.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세아는 얼어붙었어요. 재현이 뒤척였죠. 세아의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다시 잠들었어요. 세아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어요. 계단을 내려갔죠. 한 계단. 단 한 번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공포가 온몸을 조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려서 신발을 신기도 힘들었죠.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방 안에 있었어요. 휴대폰도, 돈도, 의료기록 사진도. 세아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나가면 끝이야. 돌아올 수 없어.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죠.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세아는 재빨리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어요.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미세한 소리조차 세아에겐 죽음의 발자국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세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죠. 큰 길까지 빨리 걸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배가 무거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큰 길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했어요. 다행히 빈 택시가 지나갔죠. 세아는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어디 가세요? 인천공항이요. 빨리 부탁드려요. 세아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세아는 뒤를 돌아봤죠.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참았던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세아를 봤어요. 괜찮으세요? 몸 안 좋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세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죠. 별아, 엄마가 널 꼭 지킬게. 그 순간 세아는 느꼈어요.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다는 것을. 이제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죠. 택시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세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죠. 그리고 세아에게는 새로운 삶이 될 하루였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손님, 공항 도착했습니다. 세아는 정신을 차렸어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아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죠. 공항 건물이 눈앞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세아는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가방을 끌고 천천히 걸었죠. 배가 무거워서 빨리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국장에 도착했어요.
셀프 체크인 기계가 줄지어 있었죠. 세아는 빈 기계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권을 꺼냈죠. 기계에 여권을 올렸습니다. 오류음이 울렸어요. 여권을 다시 올려주세요. 세아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여권이 제대로 놓이지 않았어요. 또 오류음이었습니다. 세아의 이마에 땀이 맺혔죠. 제발, 제발. 세 번째 시도. 손을 꾹 눌러 떨림을 멈추려 했어요. 여권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손의 떨림 때문에 바코드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숨이 빨라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주변 사람들이 세아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임산부, 불안한 표정. 세아는 점점 더 긴장했죠. 네 번째 시도. 이번엔 여권을 아주 천천히 올렸습니다. 비. 기계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여권 확인 중입니다. 세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에 비행기 정보가 떴어요. 세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좌석을 선택해 주세요. 세아는 창가 좌석을 선택했습니다. 탑승권을 출력합니다. 지지직. 탑승권이 나왔어요. 세아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죠. 하지만 해냈어요. 이제 보안 검색만 통과하면. 세아는 보안 검색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죠.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윙윙윙. 세아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발신자, 재현. 세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깼나? 내가 없는 걸 알았나?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세아는 받지 않았죠. 전원을 껐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재현은 이미 알았을 거예요. 세아가 도망쳤다는 것을. 빨리 들어가야 해. 세아는 보안 검색줄에서 조바심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세아의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하고 탑승권 주세요. 세아는 건넸어요. 직원이 확인했죠. 가방 엑스레이에 올려주세요. 세아는 가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어요. 경보가 울렸습니다. 혹시 금속 물건 있으세요? 세아는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동전 몇 개가 있었죠. 죄송해요. 동전을 바구니에 넣고 다시 통과했습니다. 이번엔 경보가 울리지 않았어요. 통과하셨습니다. 세아는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했어요. 이제 출국 심사만 남았죠. 세아는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좋은 데 가려고? 세아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재현이었어요. 세아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재현이 서 있었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송미란도 있었습니다. 세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세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집에 가자. 재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안 가요. 재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세아의 멱살을 잡았어요. 재현의 손이 세아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남편의 것이 아니었어요. 사냥감 앞에 포식자였죠. 세아는 본능적으로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놓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재현이 다가왔습니다. 세아 씨, 진정해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어요. 안 돼요. 전 다 알아요.
준우, 배유린, 장기이식, 전부요. 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미친 거 아니야? 증거 다 있어요. 의료 기록, 계획서, 전부. 재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넌 이미 늦었어. 세아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어요. 임신 9개월의 몸으로 뛰는 건 고통이었습니다. 배가 무겁게 흔들릴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재현이 뒤쫓아왔습니다. 세아는 화장실로 달렸어요. 칸 안에 숨어서 문을 잠갔죠. 별아, 괜찮아. 밖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 나와. 우리 애기애. 세아는 숨소리를 죽였어요. 잠시 후 조용해졌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을 켰어요. 화면에 문자가 있었죠. 도망가봐야 소용없어. 여권 막았어. 세아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송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세아야, 나와. 비켜주세요. 세아가 밀치고 나가려 했지만 송미란이 팔을 잡았어요. 이 계집애 가. 송미란이 세아를 끌고 나갔습니다. 재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둘이서 세아를 한적한 복도로 끌고 갔죠. 재현이 세아를 벽에 세게 밀쳤습니다. 쿵.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쳐줘. 재현의 소나기는 질식이 올 만큼 강했어요. 커? 우리 준우 살려야 한다고. 내 뱃속에 신장 하나만 주면 돼. 재현의 눈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송미란이 세아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도망가려고? 고아 주제에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세아의 두피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아! 송미란의 손이 머리 피부를 비틀었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넌 그냥 도구야. 세아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때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여자. 배유린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소문대로 순진하게 생겼네. 세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재현의 진짜 아내. 당신이. 배유린. 맞아. 고아, 엄마 잘못 만났지. 뱃속에는 무슨 죄겠어? 배유린의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진 타인의 삶을 구경하는 잔혹한 관객의 미소였죠. 그의 신장만 있으면 우리 준우가 살아. 간단한 거야. 안 돼요. 이건 내 아이예요. 내 아이. 내 뱃속에 있다고 내 아이야? 배유린이 비웃었습니다. 씨는 우리 재현 거고 목적은 준우 살리는 거야. 넌 그냥 빌려준 자궁일 뿐이야.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재현이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시끄러워. 넌 선택권이 없어. 송미란도 가세했어요. 어차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가족도 없잖아. 배유린이 팔짱을 꼈습니다. 죽어도 아무도 안 찾아. 고하니까. 세아는 세 사람에게 둘러싸였어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어요. 통통.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이 건드리지 마. 세아가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그 한마디는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모성의 절규였죠.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세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재현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 여자가 미쳤어요. 임신해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임산부한테 저러면 안 되지. 누군가가 공항 경찰에 신고했어요. 다들 오해해요. 제 아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부남이에요. 세아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기 죽이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송미란이 황급히 물러섰어요. 배유린도 당황했죠. 재현은 새알을 놓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넌 끝났어. 그때 공항 경찰이 도착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세아는 경찰을 보자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세아가 쓰러지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임산부가 쓰러졌어요. 누가 119 좀 불러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경찰이 재현 일가를 막아섰습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재현이 다가가려 했지만 경찰이 제지했어요. 제 아내예요. 비켜주세요. 지금은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수십 개의 휴대폰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세아는 완전히 짓밟힌 모습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의식 없음, 맥박 빠름, 임신 몇 개월이세요? 주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까 본인이 9개월이라고 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세아를 들것에 옮겼어요. 재현이 따라가려 했죠. 제가 남편입니다. 같이 가야죠. 하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른 경찰이 목격자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시민이 나섰습니다. 저 남자가 임산부 멱살 잡고 벽에 밀쳤어요. 맞아요. 저 나이 든 여자는 머리채 잡아당겼고요. 저기 저 여자는 임산부한테 뭐라고 욕했어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증언했어요. 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정사예요.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산부 폭행은 가정사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주변 시민들 사이에서 탄식과 분노가 일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임산부한테 저럴 수가. 경찰님, 저 사람들 다 잡아가세요. 송미란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오해예요. 우리 며느리가 아니래요. 본인이 유부남이라고 소리쳤잖아요. 시민들의 증언이 쏟아졌어요. 배유리는 슬쩍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하지만 다른 시민이 가리켰어요. 아니에요. 저 여자도 같이 있었어요. 임산부 보고 고아라고 욕했어요. 경찰이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재현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CCTV 확인하고 영상 제출받아서 조사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경찰에 둘러싸였죠. 구급차는 이미 출발한 뒤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세아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호흡 안정됐습니다. 태아 심박동 정상. 다행히 큰 이상은 없네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는요? 아직 연락 안 됐습니다. 신원 확인 중이에요. 세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병원이에요. 괜찮으세요? 세아는 순간 모든 걸 떠올렸습니다. 공항, 재현, 폭력, 제 아기는요? 괜찮아요. 아기도 건강해요. 세아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세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저는 고아예요. 남편은요? 남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죠. 일단 안정을 취하세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잠시 후 경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한세아 씨 맞으십니까? 네. 공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 부탁드립니다.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했어요. 위장 결혼, 장기 이식 계획, 의료 기록, 도주, 폭행. 경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휴대폰에 사진 찍어뒀어요. 세아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의료 기록 사진들을 보여줬죠. 경찰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건입니다. 일단 보호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경찰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어요. 세아는 병원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경찰이 지켜줬죠. 검사 결과 다행히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했어요. 하지만 심리적 충격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경찰이 찾아왔어요. 세아 씨, 보호시설로 이송하겠습니다. 보호시설이요? 네. 임산부 보호시설이에요.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경찰차가 세아를 보호시설로 데려갔어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시설 직원이 세아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세아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에 앉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때 직원이 다시 찾아왔어요. 세아 씨, 신원 조회를 했는데요. 세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으시네요. 고아 출신이시라고. 네. 그런데 예전에 계셨던 보육원이 확인됐어요. 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햇살 보육원이요? 네, 맞아요. 원장님께 연락드렸어요. 세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김나원 원장님. 세아가 20살까지 자랐던 보육원의 원장님이었습니다. 세아에게 유일한 어른이었죠. 원장님이 오신다고 하셨나요? 네, 내일 오신대요.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안도의 눈물, 희망의 눈물,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세아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꾸지 않았어요. 대신 꿈을 꿨죠.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세아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원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세아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나이든 여성이 들어왔어요. 김나원 원장님이었습니다. 세아를 보자마자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세아야. 원장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세아가 원장님의 품에 안겼어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장님이 세아의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아기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힘들었어. 세아는 원장님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안전함이었어요. 원장님은 세아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세아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원장님과의 재회 후 세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의료 기록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대상자 확보 -1 세아. 산모 처리 장로의 팀. 세아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황 장면이 악몽처럼 계속 머리에 재생됐죠. 재현의 소나기, 송미란의 머리채 잡기, 배유린의 차가운 미소. 세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똑똑. 세아야, 일어났니?
원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세아 옆에 앉았어요. 세아야, 우리 아기. 얼마나 무서웠어. 원장님이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아는 또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원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이 올 거야. 내가 연락했어. 변호사요? 응. 내가 당한 일은 범죄야. 제대로 처벌받아야 해. 원장님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휴대폰 사진도 증거고 공항 CCTV도 있어. 이번엔 내가 이길 차례야. 오후 3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윤호 변호사입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윤호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재영과의 만남, 결혼, 임신, 돌사진 발견, 의료 기록, 도주, 공항 폭행. 정윤호는 진지하게 들으며 메모했어요. 휴대폰 보여주시겠어요? 세아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정윤호가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정윤호가 말을 이었어요. 살인미수, 장기매매 예비, 위장결혼 사기. 전부 성립합니다. 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서상으로 명확히 드러나 있어요. 산모철이라는 표현. 이건 명백한 살해 계획입니다. 정윤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원장님이 세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루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이 사람은 국제적으로 수배 중인 장기매매 브로커예요. 세아는 전율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실감했죠. 공항 CCTV는 이미 경찰이 확보했어요. 목격자 진술도 받았고요. 정윤호가 세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도망치려고만 했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별이랑 당연한 거예요. 생존 본능이죠. 세아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짓을. 세아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정윤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냉철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맞아요. 이제 싸울 겁니다. 그의 눈빛엔 냉철한 분노가 있었어요. 제가 국제범죄 전문이에요. 장기매매, 인신매매 사건들 다뤄왔습니다. 정윤호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여러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게 제 일이에요. 세아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재현, 송미란, 배우린, 장루이와 연결된 조직까지 전부 다 잡을 겁니다. 원장님이 세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될 거야. 이번엔 내가 이긴다. 세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죠. 자, 그럼 진술서부터 작성해 볼까요? 시간 순서대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부터 다 말씀드릴게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아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정윤호는 꼼꼼히 기록했죠.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강력한 증거예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세아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윤호가 명함을 건넸어요. 원장님이 정윤호를 배웅했습니다. 세아는 창가에 섰어요.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아,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널 지킬 거야. 꼭
그날 밤 세아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밝은 미래를 꿈꿨죠. 아기를 안고 웃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일주일 후 정윤호 변호사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윤호가 세아와 원장님에게 설명했어요. 증거 확보가 끝났습니다. 그가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공항 CCTV 영상, 폭행 장면이 전부 담겨 있어요. 화면을 틀었어요. 재현이 세아의 멱살을 잡는 장면, 송미란이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장면, 배유린이 옆에서 지켜보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세아는 화면을 보며 떨었어요. 원장님이 세아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 정윤호가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힌 영상들이 있었어요. 15명이 제보했습니다. 전부 같은 장면이에요. 민재현이 우리 애 살려야 한다. 내 뱃속에 신장 하나면 된다고 소리치는 것까지 녹음됐어요. 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결정적 증거죠. 정윤호가 세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세아 씨가 찍어둔 의료기록 사진들.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했어요. 전부 진짜입니다. 그리고 정윤호가 네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민재현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장루이라는 인물과 수십 통의 통화 기록이 있어요. 세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장루이는 국제장기매매 조직의 핵심 인물이에요. 그와 연결된 의사 도경묵도 추적 중입니다. 정윤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국제범죄 조직과 연결된 장기매매 예비살인 사건이에요. 원장님이 탄식했습니다. 세상에. 정윤호가 마지막 파일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민재현의 금융 기록입니다. 장루이에게 보낸 거액의 송금 내역이 있어요. 계약금이었던 거죠. 세아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에 가격표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정윤호가 모든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어요. 검찰의 얼굴이 굳어질 만큼 충격적인 증거의 연속이었습니다. 즉시 수사가 시작됐어요. 세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잡을 수 있나요? 정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민재현 일가는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같은 시각 민재현의 집 거실에는 재현, 송미란, 배유린이 모여 있었어요. TV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공항 임산부 폭행 사건, 장기매매 조직과 연결 의혹. 송미란이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배유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언론에 다 나갔어요. 우리 끝났어요. 재현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재현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서 있었어요. 민재현 씨, 송미란 씨, 배유린 씨.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미수, 장기매매 예비, 위장결혼 사기, 폭행 혐의입니다. 송미란이 비명을 질렀어요. 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재현의 손목에, 송미란의 손목에, 배유린의 손목에. 세 사람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집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재현 씨, 장기매매 혐의 인정하십니까? 임산부를 속인 이유가 뭡니까? 재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송미라는 울부짖었죠. 우리 손자 살리려고 한 건데.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어요. 다음 날
정윤호의 사무실. 세아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현 일가 긴급 체포. 장기매매 조직 연루 의혹. 피해자는 고아 출신 임산부. 위장 결혼으로 속여. 국제 수배범 장루이와의 연결고리 포착. 세아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잡혔어요. 그 사람들이. 정윤호가 들어왔습니다. 맞죠? 전부 체포됐어요. 장루이도 인터폴에서 추적 중이고요. 세아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윤호가 앉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재판이 남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유죄는 확실합니다. 민재현은 최소 15년, 송미란과 배우리는 10년 이상 예상돼요. 세아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나와 별이를 위해 싸울 거예요. 세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습니다. 정윤호가 미소 지었어요.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원장님이 세아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세아는 원장님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이번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보호시설. 세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남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윤호였어요. 세아 씨, 좋은 소식이에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전부 기각 가능성 없대요. 그리고 민재현 명의로 된 재산 가압류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어요. 세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세아 씨가 용기 내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세아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별아, 들었지? 이제 우리 괜찮아. 나쁜 사람들은 다 잡혔어. 엄마가 지켰어. 우리 둘 다.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였어요. 세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어요. 두려움 없는 미소, 희망으로 가득한 미소.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세아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어요. 6개월 후,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민재현 살인미수 및 장기매매 예비 혐의로 징역 18년, 피고인 송미란 공범 혐의로 징역 12년, 피고인 배우린 공범 혐의로 징역 10년. 방청석에서 송미란이 울부짖었어요. 말도 안 돼.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고아라는 이유로 표적이 됐습니다. 생명을 도구로 취급한 중대 범죄입니다. 엄정히 처벌합니다. 세아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원장님이 옆에 있었죠. 판결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이었습니다. 정윤호가 세아에게 다가왔어요. 이겼어요. 완전히. 세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판사가 추가로 말했어요. 피해자 한세아 씨에게 자녀에 대한 단독 보호권을 부여합니다. 피고인들은 일체 접근을 금합니다. 세아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곧 별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별아, 들었지? 우리 이제 진짜 자유야. 한 달 후, 병원 분만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아는 있는 힘껏 힘을 주었습니다. 원장님이 세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그리고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세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어요. 별아, 우리 별아.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세아의 품에서 평온하게 숨쉬고 있었죠. 엄마가 지켰어. 우리 둘 다 지켰어. 세아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싸웠어요. 이 순간을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원장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세아야, 정말 잘했어. 세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어요. 1년 후, 지방의 작은 도서관. 세아는 책장 사이를 걸으며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도서관 사서로 일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책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세아의 어깨를 감싸듯 비쳤어요. 따뜻했습니다. 세아는 잠시 멈춰서서 햇살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었죠. 도서관 한쪽 구석에는 작은 아기방이 있었어요. 관장님이 배려해준 공간이었습니다. 세아는 조용히 아기방 문을 열었어요. 별이가 아기 침대에서 평온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 지났어요. 건강하고 예쁜 아이로 자라고 있었죠. 세아는 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별아, 작은 속삭임이었어요. 이제는 괜찮아. 세아는 별이의 작은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 별이는 잠결에 미소 지었어요. 세아는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을 한 권씩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지난 시간들, 악몽 같았던 날들. 하지만 이겨냈어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화로웠어요. 도서관 문이 열렸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세아 씨,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들어온 책 있어요. 세아는 미소 지으며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세아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별이가 잠에서 깼어요. 으앙. 세아는 아기 방으로 갔습니다. 별이를 안아 올렸어요. 일어났구나. 배고파? 별이가 세아를 보며 웃었습니다. 마마. 세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엄마야. 유모차에 별이를 태워 도서관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별이는 책들을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별아, 이게 다 책이야. 나중에 크면 엄마가 다 읽어줄게. 세아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나중에 별이도 저렇게 뛰어놀 거야.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세아는 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별아, 엄마가 약속할게.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항상 있을 거야. 별이가 세아의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힘이 세아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도서관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세아는 불을 끄고 별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도서관 바로 위층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별이를 재우고 세아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원장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세아야, 잘 지내지? 이번 주말에 갈게. 세아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원장님. 기다릴게요. 그리고 정윤호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별이 돌잔치 사진 감사했어요. 정말 예쁘게 컸네요. 세아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원장님이 있고 정윤호가 있고 도서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별이가 있었어요. 세아는 잠든 별이를 바라봤습니다. 별아, 엄마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녀의 미소는 비로소 살아남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 불안이 아닌 평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미소였어요. 세아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별이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평화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세아와 별이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